그게 뭐 정신건강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영 선생입니다. 네, 오늘 출근하는데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있더라고요. 요 근래에 일이 계속 바빠가지고 제가 날씨 확인은 제대로 못했어요. 진짜 안개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아시죠? 이게 안개가 아니고 미세먼지였습니다. 무슨 먼지가 이렇게 안개처럼 깔렸을까요? 자, 여튼 오늘은 이제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저도 막상 미세먼지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뭘 두고서 미세먼지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미세먼지가 뭔지부터 정확하게 알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지의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니까 모래보다 미소한 고체물질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럼 당연히 미세먼지니까 이것보다 더 미세한 입자를 두고 얘기하는 거겠죠. 입자의 지름이 이제 10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면 이건 이제 미세먼지. 근데 그보다 더 작아요. 4분의 1 수준, 2.5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면 이걸 이제 초미세먼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마이크로미터가 얼마나 작은 단위냐면 1미터를 기준으로 한 100만 분의 1 정도 되는 크기라고 합니다. 이게 좀 찾아보니까 머리카락이 이제 6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해요. 이거 되게 얇은 가닥인데 이제 미세먼지가 제가 10 마이크로미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의 6분의 1 수준인 거죠. 근데 초미세먼지 이거는 이제 2.5 마이크로미터라고 했으니 머리카락의 대략 뭐 24분의 1 정도 크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눈에 볼 수가 없어요. 뭐 과거 몽고인이 와도 이 미세먼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게 굉장히 둔감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미세먼지나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살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집에 가서 문을 딱 열었어요. 밤늦게 이제 귀가를 했는데 다 자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안 깨우려고 제가 그 스마트폰에 플래시를 켜고 들어갔는데 위에서 이렇게 켰거든요. 근데 이게 막 먼지가 막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집 안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뭐 저희 집이 청소를 좀 잘 안 하는 탓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근데 이거 뭐 안이나 밖이나 이게 지금 상태가 똑같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뭐 저는 그렇게까지 뭐 우리 일상생활 속에 먼지가 막 이렇게 가득 차 있는지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때부터 저도 좀 이렇게 경각심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편하게 생각했던 집에서조차 그렇게 먼지가 막 많이 날리는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보이는 먼지였던 거고, 아까 미세먼지는 그거보다 훨씬 작잖아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주변에. 자, 여튼 그래서 뭐 이 미세먼지가 왜 사람한테 좋지 않은 것이냐. 저부터도 그냥 먼지 들이키면 좀 안 좋겠지, 그냥 이러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번에 이제 콘텐츠 준비하느라고 좀 자료를 정말 좀 많이 찾아봤거든요.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는 입자가 너무 작다 보니까 이게 우리 기관지로 그냥 흡입이 된대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코나 귀나 이렇게 구멍 뚫려 있는 기관들이 있죠. 여기 보면은 뭐 코털이나 귀털이 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입자가 너무 작다 보니까 이제 걸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특히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귀나 뭐 눈이나 이런 데는 사실 뭐 우리가 호흡을 하진 않잖아요. 근데 입이나 뭐 코나 이런 데는 우리가 호흡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오늘같이 이렇게 미세먼지 이렇게 가득 찬 날이면은 우리가 이렇게 맘먹고 숨을 이렇게 크게, 아이고 미세먼지 마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까지 안 한다고 해도 그냥 숨만 쉬어도 인체에 흡입되는 양이 뭐 장난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걸러지지도 않고 너무 작다 보니까 체내에 그냥 뭐 필터 없이 그냥 몽땅 그냥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몸 안에 계속 들어오면 쌓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러 군데 이 먼지들 때문에 우리 몸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호흡기니까 폐에는 좀 문제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입자가 작은 미세먼지들이 보통 폐포까지 도착을 한다고 해요. 폐포가 우리 혈류, 그러니까 피가 흐르는 걸 따라서 뭐 여기저기 막 이게 축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관지염이나 호흡기 질환 이런 거 유발되는 건 그냥 당연한 거고, 심지어는 이게 폐암까지도 유발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뭐 100%는 아니에요. 그냥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근데 진짜 문제는요, 제가 아까 전에 혈관을 타고 이 미세먼지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막을 수는 없어요. 이제 그만 이러면서 잡을 수는 없잖아요. 뇌까지 도달을 해버리면 이게 이제 신경세포가 손상이 된다거나 심하면은 치매까지 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대신 뭐 모든 전제는 축척이긴 해요. 그냥 단순히 들이킴으로 인해서 갑자기 폐암이 걸리고 치매가 생기고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축척이 됐을 경우, 그리고 이제 혈류를 타고서 막 이동을 했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인 건데, 물론 뭐 혈류를 안 타고 이동을 안 해도 호흡기 질환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폐라든지.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아갈 날을 생각을 하면 살아있는 날은 계속 미세먼지에 노출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한다고 하면 상당히 좀 신경을 좀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긴 해요, 이런 미세먼지들이. 근데 예전에는 제가 이제 어차피 흡연도 하기 때문에 그냥 뭐 먼지쯤이야 뭐 그냥 뭐 대충 그냥 들이킨다고 해서 뭐 문제 생기겠어, 약간 이렇게 생각했던 것도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오늘 이 자료 준비하면서 바뀐 생각은, 이게 사실 되게 깨끗한 데서 흡연을 해도 뭐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미세먼지가 가득한 이런 데서 흡연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아, 이거 빨리 죽고 싶어서 안 달란 거구나, 약간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에 국제암연구소라는 데가 있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암연구소에서 미세먼지들을 그래서 1군 발암물질로 규정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막 발암물질들이 막 떠다니고 있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 미세먼지라는 게요, 보니까 이게 성분도 다 달라요. 일종의 뭐 독성 개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 하면은 보통 뭐 이런 매연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 많이 하는데요, 꽃가루라든지 흙 같은 것도 다 미세먼지로 들어간대요. 근데 이렇게 자연적인 원인이 되는 미세먼지들은 같은 먼지라도 건강에, 체내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은 편이라고 하는데, 인위적으로 발생되는 먼지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의 매연이라든지 배기가스 뭐 이런 것들이요, 이 경우에는 같은 양의 미세먼지라고 하더라도 원인이 자연 발생적인 원인인 미세먼지보다 훨씬 더 인체에는 유해하다고 합니다. 매연, 배기가스 이외에도 분말 형태의 원자재, 공장에서 다루는, 그리고 뭐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연기,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발생되는 먼지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인위적인 요인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얘네 자체로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얘들이 이제 공기 중에 다른 물질을 이렇게 만난대요. 그래서 이게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연료 있잖아요. 얘네들을 태울 때 황산화물 같은 것들이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를 만난다거나,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 같은 것들이 이제 오존 등하고 결합이 되는데, 이런 경우들이 이제 거의 뭐 전체 미세먼지의 80%를 차지한다고 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장 문제로 삼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라고 합니다. 요약을 좀 하자면, 미세먼지는 크게 자연적, 인위적,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발생이 되는데, 이 중에서 인위적으로 발생되는 이런 미세먼지들은 훨씬 더 같은 양이라도 인체에 많은 유해하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또 밖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잠깐 집안에서 먼지 봤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물론 그게 미세먼지는 아니겠지만 눈에 안 보이겠죠, 미세먼지는. 근데 이게 집에서도 발생이 그렇게 많이 된대요, 미세먼지들이. 우리가 이제 그릴이나 가스레인지, 음식하려고 쓰는 그 조리기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도 그렇게 미세먼지가 많이 나온답니다. 이게 뭐 당연히 뭐 물로 이렇게 삶거나 그럴 때 나오는 게 아니고, 굽거나 튀길 경우에, 이럴 때 이제 평소보다 최대 60배 정도 많은 양의 미세먼지들이 집안에서 이렇게 발생이 된대요. 우리 주부님들 조리하는 그 공간은 굉장히 많은 미세먼지가 퍼져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공기청정기를 주방에 갖다 놔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자꾸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비록 제가 미세먼지 영상을 찍고 있지만, 밖에 다닐 때나 마스크나 좀 끼고 집에서는 그냥 별 생각 안 하고 편히 있는 게, 그게 뭐 정신 건강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예방 차원으로 조심하는 정도만 쓰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오늘이 2019년 3월 5일인데 이게 지금 밖에만 내다봐도 그냥 날이 희뿌연 거예요. 이게 그냥 가시거리도 안 좋아요. 제가 운전 오늘 하면서 왔는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서 생기는 현상은 맞는데, 이 가시거리 나쁜 거는 습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더 심화된대요. 비가 내리기 직전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은 뭐 이거는 뭐 거의 최악이겠죠.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 비가 내리면은 대기 오염 물질이 제거가 되면서, 빗물 타고 이렇게 제거가 되면서 이 미세먼지 농도가 좀 낮아진다고 해요. 특히 이제 장마철의 경우에는 비가 계속해서 내리잖아요. 좀 뭐 불편하긴 하지만 비로 인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는 좀 줄일 수가 있겠죠. 계절적으로 보면은 여름, 가을보다는 봄, 겨울이 미세먼지 농도가 좀 높다고 합니다. 근데 뭐 봄은 뭐 우리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발 황사 영향도 있잖아요. 몽고발이겠죠. 그리고 뭐 이동성 저기압이라든지 지표면이 이제 좀 건조하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 봄철에는 미세먼지가 좀 심한 편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겠죠. 겨울에는 좀 제가 놀랬던 게, 우리가 이제 난방연료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하다못해 차에서도 히터를 트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인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좀 높다고 합니다, 봄하고 겨울이. 근데 자료를 좀 조사하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우리나라 미세먼지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 그린피스 2018년도 보고서에 따르면은, 우리가 이제 OECD 회원국 중 남미의 길쭉한 나라 칠레 다음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근데 도대체 칠레는 얼마나 높은 걸까요? 초미세 농도 2.5 마이크로미터, 그 초미세 농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이제 100개 도시 가운데 무려 44개가 우리나라에 있는 도시들이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 이상한 게, 제 기억에 한 불과 10년 전만 해도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도 분명히 미세먼지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심하느냐 덜 심하느냐의 차이겠지만. 그래서 이런 통계 데이터들이 사실 어떤 기준을 두고, 어떤 관점을 두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약간 뭐 좀 다른 내용들도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 농도가 이 OECD 회원국 중에 높은 것은 맞는데, 근데 자꾸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게 제 생각처럼 미세먼지가 무서워서 밖에 그냥 나가지를 못할 정도의 수준인,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2016년도 기준으로 WHO,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자료를 하나 발표했더라고요. 국가별로 미세먼지로 인해서 조기 사망하는 경우가 몇 명 정도 될 것이냐, 뭐 이런 자료인데, 이게 조금 놀라워요. 우리가 잘 아는 선진국들, 미국이 77,550명이 죽었다고 하고요. 일본이 54,780명, 독일이 이제 37,085명, 이탈리아가 28,924명인데, 저는 좀 전까지만 해도 희뿌연한을 보면서 이곳이 그 미세먼지 지옥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국을 보니까 15,825명밖에 안 돼요. 물론 뭐 밖에 안 된다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여튼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숫자가 오히려 적은 거예요. 단순한 그냥 수치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뭐 인구 숫자라든지 나이대 같은 부분들도 따져야 되긴 하는데 이거를 다 따져보더라도 뭐 영국이나 독일 같은 국가고 거의 뭐 대동소이한 결과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이게 굳이 우열을 가리자면 미세먼지 농도가 1, 2위권에 들어가 있는 거는 확실히 맞는데 그렇다고 유독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어마무시하게 높은 거는 아니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세먼지 문제는 비단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지금 전 세계 어느 도시를 가나 어느 정도는 좀 다들 이제 겪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상하게 조금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좀 워낙 좀 공포심이 있었나 봐요. 하도 언론에서 미세먼지 하니까요. 뭐 예방 차원에서 마스크를 쓰는 건 당연한 건데 미세먼지 농도가 낮다는 아니니까 근데 다른 데도 비슷하게 겪고 있다는 거니까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도 너무 공포심을 느끼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뭐 개괄적인 설명은 이 정도로 뭐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뭐 이 미세먼지들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이거는 좀 궁금하죠. 이거를 알려면은